네, 내륙의 재발견,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수변 구역 등등에서 규제 등을 넘어서 열심히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처음에는 이제 중부내륙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 하다가 후보님께서 나중에 특별자치도법으로 가면서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연하게 됐고 그 전략으로 국토개발의 전략으로 5국 3특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강원도 특별법이나 전주 특별법 또는 제주 특별법과 같은 충북의 특별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륙을 강화하는 법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이 이런 정치적 변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5국 3특이라는 것이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제안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충청북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소외, 충청북도가 홀대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 후보께서 충청북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충청북도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청남도에 가서 붙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홀대론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환 후보, 신용환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국 3특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빠져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 생각에는 지금 5국 3특이 5국 4특이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이건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가 다른 도, 충남 또는 다른 도에만 진행이 되고 우리 충북도만 홀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가지 질문 중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아닌데 충북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 5극 안에 충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해서 그 권역 내에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김영환 후보님께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충청권 광역연합체로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오면서 대전, 충남 대전이 이제 활발하게 그렇게 논의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홀대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패배주의처럼 그 홀대론 소외론의 패배주의처럼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통합이 안 되면서 일정 시간 아마 2년 후, 4년 후 계속해서 통합 논의 불거져 올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 특으로 가는 부분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이나 전북이 특별자치도인데도 계속해서 불만이 많은 것은 결국은 예산권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얼마를, 법인세 얼마를 지방재정으로 돌려주고 그걸 정권을 갖고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정부 기관, 각 부처들과 협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극화가 진행될 때 간사이 광역연합으로 그들이 연합체에서 독립적인 성장을 하면서 특별하게 성장하듯이 이 과도기에 우리 충북도 강소도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시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의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의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질문, 답변, 반론, 재반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질문과 반론은 1분씩 주어지고 이에 대한 발표 후보자의 답변과 재반론은 각각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와 균형 발전입니다. 김영환 후보부터 경제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공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일이지만 충청북도의 100년을 내다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송의 K바이오스퀘어가 지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농지 117만 평을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K바이오스퀘어의 중심을 보스턴의 캔달 스퀘어와 같이 이곳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대학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임상에 필요한 그런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와 충북대를 포함한 임상병원을 800베드 이상의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해서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착공해서 준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송에 우리는 돔구장을 건설해야겠다. 이제는 돔을 가질 때가 되었다. 5만석 규모의 그리고 10만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고 전시장과 연결되는 그런 돔구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문제는 제가 착안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부족한 활주로의 문제, 항공기를 띄우기 위한 활주로를 50m 늘리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민간 전용 활주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자 유치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닷길이 없는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생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오송의 동구장을 건설하는 문제,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서 항공기를 화물기를 띄우는 문제, K바이오스퀘어를 완성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 충북도로서는 현안이면서 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때 중요한 포석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작한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으신 공약과 관련해서 신용환 후보 질문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은 K바이오스퀘어에서 오송 3산단 각종 규제를 풀면서 117만 평이나 이렇게 잘 선점을 해 주셨습니다. 보스턴 캔달 스퀘어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돈입니다. 돈. 전체적인 토지 구입비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구입비가 약 7,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발표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100억 원 정도에서 올해만 해도 지금 기록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약 600억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페이퍼엔 돼 있고 계약금의 112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92억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 이런 원대한 계획이 참 좋습니다. 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K바이오스퀘어로 이것을 지정하고 난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의 중심으로 지금 오송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의 지원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17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LH공사와 함께 착수해서 보상에 들어가 있고 그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를 데려오는데 19만 평의 땅을 우리가 제안해서 내놓을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위해서 약 9만 평 내지 10만 평의 땅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는 땅을 만들고 우리가 예산 투입에 들어가서 곧 착공하고 준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하는 문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세세하게 나눠서 돈이 부족하다. 마치 그러면 K바이오스퀘어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다시 신용환 후보의 반론 1분입니다. 네, 제가 하지 않겠다 이럴 이유가 없고요. 소위 말하는 feasibility study,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원대한 방향, 계획성 좋고 저도 일부
정부 부처와 함께 미팅하면서 도와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북의 부채가 지금 1조 2,330억 원 정도 되어 있고 지방채 1,600억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혀 있고 2,677억에 지금 지방채가 2년 사이에 또 발행돼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600억, 700억 이런 수준으로 억을 7,100억까지 감당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돔구장을 강조해 주셨는데 돔구장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조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과연 국비로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국비 부분에서 매칭 비율이 30%, 40%를 넘지 못할 텐데 나머지 부분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혈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됩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답변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나라의 예산의 25%를 썼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그 돈이 있으면 자동차가 없는 이 나라에서 철강 산업이 없는데 길을 닦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런 젊은 정치인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쓸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채 망국론이라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속도로를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의 근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충청북도는 담대한 구상을 가져야 합니다. 돔도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K바이오 스퀘어도 그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결정을 국가가 할 때는 여기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경제성을 도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청북도 차원에서만 된 것이 아니라 K바이오 스퀘어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동구장 문제도 정부가 그 5만석 규모의 동구장을 문화관광부가 제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안 된다면 민자를 통해서도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그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용환 후보의 경제와 균형 발전 관련